지금부터 저는 전 10만 유튜버이자 월 1000만원씩 벌다 인생이 처참히 박살났었던 한 남자의 실제 이야기를 보여드릴 거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어느 날 대량의 코피가 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됐다. 갑자기 드라마 주인공 마냥 이래버리니까 개쫄아서 한양대병원에 갔는데 진단 결과는 돌입형이 두종, 즉 코 안에 겁나 큰 종양이 난 건데요. 이게 뭐냐고요? 별거 없습니다. 방치하면 한 40대쯤에 암으로 발전할 거고, 그러면 눈을 적출하고 아마 뚜껑을 따고 평생 캔자쿠로 살아야 한다는 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수술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에 유튜브고 뭐고 일단 공예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4시간에 달하는 대수술을 했는데 적출기기가 이마 속에 들어가 있는 종양이 닿질 않아서 적출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수님 피셜로 이마뼈를 따고 들어가서라도 종양 적출을 해야 한다고 하셨고, 저는 그럴 바에 시원하게 40대에 궁예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니 한숨을 쉬시면서 다른 병원으로 연계시켜 주셨는데, 옮긴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바뀐 담당 교수님이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눈알을 뽑는 건 지금 단계에서 논할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내시경 수술로 가능하다라는 말씀하에 2차 수술까지 받았고, 결과는 성공적으로 잘 끝났지만 이미 시간은 1년이나 지났고 두 번의 전신마취 대수술 끝에 여러 가지가 많이 망가졌는데, 몸이 망가진 것도 망가진 거지만 유튜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감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 바닥 감 떨어지면 끝이다였는데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떨어질 감조차 제겐 남지 않았고, 제자리는 다른 경쟁 채널에게 빼앗겨버린 후였는데요. 그러면 알고리즘에 버림당한 걸 인정하지 못하고 다시 찬란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착각에 아팠던 1년간 최저한의 인원만 유지하며 교전 모드로 유튜브 채널에 호흡기를 떼고 있지 않고 있었지만, 조회수를 복구하기 위한 온갖 논문 비틀기에도 다시 조회수가 복구되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미 잔뜩 부풀어 오른 소비 습관을 줄여야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렸죠. 결국 무수입에 고정 비용들을 메꾸려고 이곳저곳에 돈을 빌리고 발악하면서 병석을 털고 일어나 현실로 돌아와 보니, 어느새 남은 건 코에서 나오는 피떡과 은행비만 6천만 원에 개인간 빌린 돈은 1,000만 원. 근데 수입은 사실상 0원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고요? 결국 남은 거라곤 막대한 빚과 빚바른 실버 버튼뿐인 이때부터 제 인생은 정기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됐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빚은 7천만 원인데 수입은 없죠. 그렇게 버티기 6개월. 저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도미노 무너지듯 모든 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자를 못 내면 대출은 연체 상태로 전환되는데요. 연체 상태가 되면 신용종수가 급락하고, 여기서 3개월간 이자를 빌리게 되면 장기 연체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사회가 저를 신용불량자로 분류했다는 뜻이 됩니다. 신용불량자, 말 그대로 금융권에서 이 사람은 신용이 불량한 인간이다라며 블랙리스트로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더 버티고 배째면 은행에서는 바로 고소라는 칼을 들고 진짜로 배를 째버립니다. 동시에 국민연금도 빌려버리니 국민연금에서도 제 통장 압류를 걸어버렸는데요. 국민연금에 의해 계좌를 압류당하고 금전거래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 사먹지 못하는 꼴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금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현금도 당연히 없겠죠.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연로하신 부모님께 5만원 10만원씩 받으면서 연명해 나가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이때 스스로 사지 멀쩡한데 5만원씩 받는 행위 자체가 저에겐 부모 등골 파먹는 인간 쓰레기로 전락한 느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으면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때부터 어딘가 고장난 느낌이 슬슬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돈이 없어? 일을 하면 되잖아. 맞는 말이죠. 근데 핑계를 한 가지 갖다 대보자면,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때 저는 제 집 보증금을 날리며 저희 부모님 집으로 도망치듯 몸을 의탁했고, 반년 넘게 두 평 남짓한 제 방에서 갇혀있다 생활했는데요. 그리고 사실상 수감 생활에 가까울 정도로 이 좁은 방에 스스로를 가둬놓는 생활 끝에 결국 저는 제 인생을 상당히 꼬이게 만든 우울증이라는 녀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인데 극단적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뭘 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듭니다. 하기 싫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저 누워서 잠만 자고 깨면 지옥 같으니까 그나마 부모님 등골을 받은 5만원으로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고 정신을 마비시키고 잠을 자고, 이렇게 동물처럼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두 평 남짓한 방에서 쓰레기 같은 생활을 반년 넘게 반복하다 보니 살은 35kg가 넘겠죠. 거울 앞엔 그저 흉측한 괴물만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정신병은 우울, 강박, 불안이라는 여러 형태를 발전했고, 사람하고 말을 하면 더듬게 되니 대인기피증까지 생겨버립니다. 게다가 제 방에는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요. 7개월간 이 거울을 통해서 스스로 망가져가는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다 보니 정신분열이 왔는데요. 그때 기억을 더듬어보면 제가 스스로 누구인지에 대해 혼동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정주인 것도 비현실적인 감각으로 느껴지고, 사람하고 말할 때 계속 말을 더듬는가 하면 어쩔 때 환청이 계속 들리고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뜬금없이 화를 주체할 수 없는가 하면 언제는 크게 한 번 다친 적이 있는데, 고통이 느껴지만 아파야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회로라면 그 아프다는 감각 자체가 굉장히 중이병스럽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고통이 쾌감처럼 느껴진다는 감정이 아니라, 지금 돌이켜보면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나중에 살펴보니 이건 정신분열 의심 증세들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상황에서도 결국에 제일 원망했던 것은 제 스스로에 대한 원망이었는데요. 내가 안 아팠으면 어땠을까? 내가 경제관념이 제대로 박힌 인간이었으면 어땠을까? 깨어있을 때 머릿속에서 의미 없는 왕상에 가까운 자기 혐오와 흉측해진 외모 때문에 정신병은 더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폐인이 되어 아까운 20대를 날리다가 어느 날 제 삶을 다시 한번 뒤바꿔 놓을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마의 문자였습니다. 이 문자를 본 순간부터 뇌가 잿더미가 되는 것 같았는데요. 스스로가 혐오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알코올 중독으로 마시가 있는 제 눈빛과 살이 뒤룩뒤룩 찌고 흉측해진 제 모습을 보며 우울증은 명분 삼아 패배자처럼 찌든 제 모습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걱정하지 말라고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스스로를 정말 패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저희 엄마는 암 환자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몸이 좋지 않으신데 이렇게 바보 천치 같은 모습만 보여주다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면 저는 그냥 엄마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방구석에서 폐인이 된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일어나려
다짐하고 일어서려고 하니 우울증과 각종 정신병이 발목을 잡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때리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정신병 같은 거한테 절대 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뜨겁게 다짐했으면 이제는 머리를 차갑게 식혀야 할 때입니다. 일단 제가 가진 정신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마저 이루지 못한 꿈과 막대한 빚, 그리고 살이 쪄 흉측해져버린 외모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바꿔야만 했고 제게 가장 큰 문제였던 빚부터 해결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고 머릿속엔 그 뒤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 어떻게든 빚을 갚는 거다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최종학력은 고졸인데 유튜브를 빼면 경력도 없고 7천만 원이라는 빚을 갚는 것도 오래 끌면 타성이 좁고 지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속전속결로 끝내야 한다. 그렇다면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결국 저처럼 사회적으로 저점이 낮은 사람은 선택지가 두 가지였습니다. 불법 그리고 몸쓰는 일. 근데 여기서 불법은 처음부터 배제했습니다. 왜냐? 제겐 이 컨텐츠 처음부터 말했던 크리에이터가 다시 되고야 말겠다는 절박한 꿈이 있었고 부모님께 부끄러운 자식이 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은 배제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 노가다판으로 떠났는데 그 중에서도 숙식 노가다판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바로 형택 고덕 삼성 반도체 현장. 이유는 먼저 가봤던 친한 형의 말로는 잘하면 월에 4,500 정도를 벌 수 있고 여기서 퇴근 후에 편집 알바 병행한다면 본거에나마 알바 뛰는 것보다 고점이 미친 듯이 높다고 판단. 더 이상 고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전에 핸드폰을 켰고 숙식 노가다 하는 곳에 수소문에 지원 서류를 넣기 전에 노가다를 하려면 기초안전 보건 교육을 받고 이렇게 생긴 이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부터 듣고 바로 삼성 평택 합청업체의 숙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제 마인드는 저는 스스로 도박한 적은 없지만 도박에서 진 카이지라고 몰입하며 아무튼 먹여주고 재워주고 몸만 관리 나가면 1년이면 나갈 수 있다. 반드시 버텨서 탈출해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곳에 입성하게 되는데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투입 전 최종 관문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하청업체 전무님께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 각오 같은 것들을 물어보시길래 저는 마치 아기 앞에서는 군인의 심정으로 빚 갚으러 왔습니다. 한마디를 했고 결과는 당연히 합격이겠죠. 이후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또 삼성 자체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듣고 그날 당일날에 현장에 투입됐고 스스로도 저질 체력이라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패급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삼성 현장은 어딘가로 가려면 기본 30분씩 걸어가야 하고 화장실도 15분씩 걸어가야 하는 곳인데 그 거리를 몇 번씩 수십 킬로에 달하는 물건을 짊어지고 옮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당연히 건설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질 체력으로 패급 행동을 하며 버티다 점심시간이 찾아옵니다. 식당의 비주얼은 말 그대로 카이지의 지하 노역장을 방불케 하는 압도적인 비주얼이었고 점심시간 후에 어찌저찌 버티며 퇴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발바닥에 종아리부터 몸몸이 성한 곳이 없이 퉁퉁 붓고 근육통을 호소함에도 또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돈 벌기 진짜 나 힘들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러면 기절하듯 잠들다 보니 어느새 날짜는 10일이나 지났고 제 핸드폰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게 일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월에서 4에서 500만 원을 야근까지 돌리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했을 때 경우였는데 주말에 쉴고 다 쉬고 조시생활을 반복하면서 10일간 번 돈의 페이스를 계산해보니 이대로 가면 한 달에 300 조금 넘게 벌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게 노가다 할 때 젖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매일 생각 없이 일하면서 언젠간 나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생활에 젖어드는 순간 치거든요. 이건 제 룸메했던 친구랑 서로 크게 느낀 바였는데 잘 지내니?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숙식 노가다 팀 팀장님께도 말씀드려보니 이번 달 포함해서 앞으로도 일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일 쉬는 시간 도중 잠깐 앉아 짱구를 굴려보니 한 가지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는 10일 만에 숙식 노가다를 그만두고 나오고 방구석에 짱박혀서 이틀간 계획을 다시 쓰게 이릅니다.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노가다를 뛰고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야간 알바를 뛰며 휴문 날이나 인력사무소에서 일이 없는 날에는 노래방 청소부터 온갖 당일 알바나 편집 알바 같은 걸 하면서 월 추정 수입이 대략 500만 원에 이르렀고 하루에 자는 시간은 4-5시간. 이렇게 살다가 가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쩌겠습니까? 인생이란 건 등가 교환 아니겠습니까? 정말 스스로에 대한 분노로 버텨내며 제가 싼 똥을 치우기 위해 시간과 노동으로 등가 교환하고 3년 걸려 털어낸 비청사를 1년 안에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이자카야 취기간테 시비 걸리고 노가다 현장에서 몽키 스패너로 뚝배기까지 맞아도 견뎌냈고 스스로 배소진을 치며 시간은 어느덧 4개월이 지나 그의 연말에 찾아오면서 제 운명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거대한 사건 2개가 이때 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저는 밀린 국민연금을 쓰리잡 뛰던 첫 달에 완납하며 지독하게 절 괴롭히던 통장 압류를 풀고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은행권에 연체된 이자를 일부 납부하면서 은행권 채권 추심팀과 협의한 결과 채무 불이익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세 번째로 연말에 개인 채무였던 1,000만 원을 갚아내면서 다시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는 목표에서 드디어 첫 발을 내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줘야 할 돈을 계속 주다 보니 당연하게도 저의 연말에도 뭐 거짓골을 면치는 못했고 사치 부리는 게 소주에 소세지를 사 먹으며 하루 날리는 것 정도였지만 한 700kg쯤 나가던 어깨이즘이 그래도 한 100kg쯤은 줄은 느낌이었어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인생을 크게 뒤바꿔 놓은 전화 한 통이 오게 되는데요. 여보세요? 아, 박정준님 되시죠? 이번에 자기 부담 상한제로 환급금이 330만 원 나왔는데 계좌 야, 내가 우리 엄마 보이스피싱도 막았는데 이딴 거에 속고 진짜 건보공단이었습니다. 입금까지 됐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데 나라에서 안 바른 돈을 준다니 무슨 동화 속 유토피아도 아니고 인지 부조하고 오면서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상황을 받아들이고 가만히 짱구를 굴려보니 여기서 짙은 돈 냄새를 맡았고 여기서 왠지 끝이 아닐 것 같아 챗GPT와 몇 시간 대화하며 인터넷에 사사치 뒤져보면서 돈 나오는 제도를 찾아보니 가장 굵직하게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더 낸 세금에서 제가 못 받은 세금을 좋아했는데 그거 3.3 종소세 환급
그거 아닙니다.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요. 추가로 3.3 자체에서 종소세 환급을 통해 총 430만원 정도를 받았고, 두 번째, 저번 영상에서 건강보험공단 자기부담 상한제로 환급금 330만원, 마지막으로 라이프캐치라는 어플을 통해서 못 받았던 실비보험을 청구받아서 120만원 정도를 받았었는데요. 이것도 뭐 실비 다 받았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못 받은 돈 숨겨져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시고, 이렇게 계산해보면 총 900만원이 갑작스럽게 생기면서 이게 주작이 아닌 자연빵으로 발생한 일이라 진지하게 신의 존재를 믿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한데요. 살면서 인생이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려서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목돈이 생겼는데, 그럼 이 900만원을 제가 어떻게 썼을까요? 그건 바로 지금부터 펼쳐질 대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저녁 알바를 하고 쉬는 시간 도중 인터넷에서 이상한 광고를 하나 보게 되는데요. 뭐야? 뭐? 나라에서 큰 조건 없이 내 빚을 60%나 갚아. 웃기는 소개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저번 시간에도 일했다가 나라에서 320만원을 호주머니 넣기를 해준 기억이 떠올라 의심은 잠깐 접어뒀고, 저녁 알바를 마치자마자 집에 뛰어가 어쩌면 제 인생을 다시 정상 궤도로 되돌려줄 수 있는 절박한 가능성으로 새벽 내내 이 녀석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대출이자를 3개월 동안 연체, 가진 채무가 1금융권 뭐야 하고. 뭐야? 그거 나잖아. 더는 망설일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못 먹어도 고라는 생각에 새출발기금 대상 조회를 해보니 대상자라는 안내 메시지가 뜨자마자 새출발기금을 신청했고, 똑같이 모든 채권 출신과 추심 연락이 중단됐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끝이 보인다는 생각이 누구보다 절실하게 돈을 모았고, 동시에 새출발기금에서는 저에 대해서 가진 재산부터 도덕적 개의 심사까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에 대해 전방향으로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새출발기금에서 한 통의 메일이 오는데 제 채권들을 인수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사실상 심사에 통과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서 또 몇 주를 기다리니 제가 가진 채무 중 절반 넘게 새출발기금이 도와줬다는 믿기 힘든 결과 통지를 받았고, 저는 즉시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쓰리잡을 뛰면서 모았던 금액들과 지난 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금보따리 같던 900만원을 합쳐서 즉시 상환을 거치면서 2025년 어느 날 저는 지옥 같았던 모든 과정을 정말 살겠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버티면서 이 지긋지긋한 시간들을 끝내며 7천만원이라는 빚을 1년 안에 완전 청산하는데 드디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빚을 청산하자마자 제 신용점수는 250점에서 650점으로 수직 상승했고, 저는 신불자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고 삶에서 궁지에 몰렸어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솟아날 구멍은 생긴다는 교훈과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생긴 게 이 괴로웠던 시간에서 얻어간 가장 큰 소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참 이상했습니다. 날씨는 분명 맑았는데 비가 많이 왔고, 제 인생은 여기서 이제 제가 정말 이루고 싶던 꿈이었던 크리에이터라는 꿈을 위해서 카메라를 당시 제가 가진 유일한 카메라라고는 핸드폰 카메라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이미 카메라 기능이 고장나서 제가 생각했던 퀄리티의 영상이 절대 뽑히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이때 살짝 절망했었습니다. 대충 제가 원하는 퀄리티의 영상을 뽑으려면 장비 예산을 300 정도로 잡았지만, 반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빚 청산하는 데 쓰느라 이때 당시 통장 잔고는 안구에 습기가 차는 수준이었는데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시작도 못해보고 방구석에 누워있다가 뭐 어쩌겠습니까?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집 밖으로 나가 계획도 다시 세울 겸 머리라도 식히려고 하는데 집에 차가 없어졌습니다. 원래 저희 집에는 부모님께서 타던 차가 있었는데 집안에 키랑 같이 차도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차 끌고 나가신 건가 하고 봤는데 부모님은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아니 하다하다 이제 차도 도둑 맞나, 인생 진짜 레전드다 싶어서 어디 다른 곳에 주차하신 건가 싶다가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자동차를 판매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계좌로 차를 팔고 남은 돈의 대부분을 보내주셨는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생각이 멈춘 지 얼마 안 되어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자기가 좀 더 걸어다니고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닐 테니까 이제 험하니 그만하고 잘하는 거 하러 가라는 말씀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저는 성격상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성격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지 싶다가 알고 보니 제 친누나가 현 상황에 대해 푸념겸했던 이야기를 걱정되니 어머니께 했던 것이고,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어머니가 알게 되신 것입니다. 이날 저는 또 부르저로서 거대한 마음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든 생각은 반드시 성공해서 되갚아주겠다, 아니 100배로 갚아주겠다 라고 다짐하며 저는 카메라를 들고 어머니께 당차게 유튜브 박살내고 올게 라고 선언하고 새로운 시작에 닻을 올렸지만 3년 만에 복귀는 저에게 처참히 패배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여러 콘텐츠로 도전해보면 이 바닥에 다시 뛰어들었지만 제가 받은 성적표는 처참했거든요. 평균 조회수는 잘 나와봐야 1,000번, 오르지 않는 구독자 수. 이때 진짜 뭐래도 안 되는 인생은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다면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운영했던 10만 유튜브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님? 맞습니다. 근데 전 제 옛날 채널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진정하고 싶었던 건 과거에 해오던 방향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거든요. 또한 제가 옛날에 한 말이 있는데요. 유튜브는 감 떨어지면 바로 끝이거든요. 3년 동안이나 쉬었으니 감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는데, 제가 없던 유튜브 파는 3년 동안 대쇼츠 시대가 걸리면서 저 같은 감 떨어진 태물이 거것이 덤벼들 만한 곳이 더는 아니었고, 그거로 제가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단점들로 인해 저는 유튜버라는 플랫폼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더는 유튜브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제는 완전히 밀려든다고 생각하면 멘탈이 완전히 박살난 채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 지원했었고, 또다시 시리에 빠져 한 달간 아무것도 안 하며 저희 집 썩어가는 귤처럼 같이 썩어가고 있었는데요. 반면 지원했던 공장에선 연락이 안 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면서 문득 든 생각은 분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포기해야 되는 거지? 겨우 이 정도로 포기하려고 내가 그 밑바닥에서 다시 기어 올라온 건가? 이렇게 꿈을 포기한 채로 사는 건 결말까지 뻔한 소설을 읽는 것만 같았고, 그럴 바엔 인생을 여기서 끝내던가 아니면 그 목숨까지 내던져버릴 각오로 다시 덤벼들던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모든 걸 리셋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 저는 제가 10만 유튜버였다는 타이틀에 취해서 이 시장을 너무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인 안정주로서 모든 사람과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3달간 폐간 수련을 들어갔는데요. 폐간 수련 중 집에서 한 건 시중에 있는 모든 잘나가는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살아남는 방식, 역사, 나이, 성별, 인생관 등 마치 광인처럼 병적인 집착으로 그들을 파고들면서
스스로와 비교하며 분석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제가 궁극적으로 도달한 결론은 바로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 8가지는 외모, 시스템, 화술, 멘탈, 트렌드, 기획력, 운, 제일 중요한 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때 당시에 저는 외모라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 저는 3달 안에 35kg 감량에 실패 시 삭발하고 단식원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날 바깥으로 나가서 러닝부터 시작하자마자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가 벌어졌고, 저는 발을 절뚝거리며 헬스장으로 향했는데요. 야식을 끊고 매일 하루에 2시간씩 헬스장에서 이악 물고 운동한 결과 110kg에서 95kg까지 기초 대사량이 높은 상태라 쉽게 빠졌고, 아니 다이어트 뭐 별거 없는데? 라고 깝치다 정치기가 찾아왔는데요. 삭발각이 날카롭게 사면서 결국 저는 이때 당시 전 재산이 7,000원이었지만 당근마켓에 가진 물건들을 팔아치우고 외고비와 조화유에 손을 대게 되었고, 남은 기간 동안 방울토마토만 먹고 헬스장에서 웨이트와 유산소를 하며 영양식조, 구토, 기절을 하며 몸과 목숨과 멸망전을 감행한 결과 3달 안에 35kg를 감량하는 데 성공했고, 목표했던 계획대로 유튜버가 다시 되겠다는 꿈에 한 발짝 내딛었지만 신체적으로는 기립성 저혈압을 달고 사게 되었고, 다이어트성 탈모와 체질이 추위가 잘 타는 체질로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영상 중앙을 눌러주시고 존망 인생 탈출기의 결말까지 함께 해주세요.